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모든 코인을 거의 다 정리를 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매우 주관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하락에 따른 부분이 좀 더 강세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결론을 내서 주관적으로 투자에 임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 시장에 있었을 때 또 하락에 따른 의견이 너무 자주 하는 게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누구는 좀 더 위에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은 만약에 단계가 여기에서 머물고 있다고 치면 나는 여기 구간대까지 보고 있는데 네가 뭔데 자꾸 재수없게 이야기를 하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의견 존중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걸 너무 강제화시켜서도 안 되고, 제 영상을 보면서도 세뇌 뭐 당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잖아. 이 영상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정보 부분만 따로 빼내서 쓸모있는 것만 좀 배워가지고 머릿속에 담아놨다가 다른 뭐 영상이나 자료 같은 거 다 보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판단 결정하고 주관대로 투자에 임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제가 이 타이밍 때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더 갔다 라고 해서 또 뭐 미워하거나 뭐 질타하거나 뭐 그런 거는 충분히 제가 뭐 포용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막 인격 모독하거나 막 욕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저도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매번 같이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이죠.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고 나는 이런 관점으로 이런 형태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베팅은 다 계속 올라가는 롱 베팅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막 풀 희망 회로로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유튜버님처럼. 근데 저 또한 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었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영상을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컨셉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랑 같은 길이 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희망만 보다가 예상대로만큼 만약에 흘러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청난 손해가 올 수 있고요. 시간도 엄청나게 뒤로 롤백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본인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매번 후렴구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생에 따른 이야기 부분을 주관적으로, 나는 이런 체험을 해봤으니까 이런 체험 부분에 있었을 때도 공감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이런 내용을 좀 듣고 누구는 분명 쓸모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 보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좀 보시라는 것이죠. 아무튼 씨알 데가 없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내용의 요약은 그러합니다. 네, 소신대로 주관적으로 여러 정보를, 치우친 정보 대비보다 긍정의 메시지 정보와 부정의 메시지 정보를 정보를 다 취합을 한 뒤에 최종 결정을 좀 신중하게 해서 소신대로 좀 투자에 임하셔라 라는 게 저의 최종 메시지였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의 뉴욕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보이고 있다는 우려감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이전의 하락세에서 역전된 상태이며 아직까지는 연준의 프레임워크에 부합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것은 부정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유럽이나 이런 쪽도 위드 코로나 형태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것에 따른 성장통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봉쇄 조치를 좀 완화했기 때문에 완화해서 일시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좀 잘못 판단했었을 경우에 이게 한 템포 더 올라가는 패턴이냐라고 딜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근거의 치를 조금 설명드리면 미국은 어차피 내년까지 해서 올해 벌써 5세부터 11세까지 공고를 하지만 계속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미국의 전 국민 대상에 거의 강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11월 22일 기준 이후부터는 강제 접종이 거의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대부터는 거의 미국은 코로나에서 거의 벗어난다라고 봐도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위드에 대한 영향성을 너무 짙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까 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에반 시카고 연은 총재가 공급망 문제에 개선될 경우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치와 구인난에 대해서도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실업률은 4% 이하로 떨어지고 고용 시장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보여주고 있다. 22년 말에 2%에 가깝게 완화될 것을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소폭 상회했고 전주 대비보다 감소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22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CNBC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가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정책 대응이 경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언급을 인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ECB가 23년 전에 금리 인상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5.52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 경제지표 호조 및 유로화 상대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단기가 급등세 레벨 부담으로 인한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61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매물 출회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78.9달러의 마감을 보여주었는데요. 비축류 영향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에 따른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네,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빗성 금융심사 통과 4대 거래소 전부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다. 뭐 4대 거래소는 크게 저희가 뭐 문제될 부분은 거의 없이 과거에도 그렇게 좀 보기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이 디지털 루블도 결제 수수료로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미국 하원 의원들이 인프라법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따른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는 내용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통과가 돼야 효력이 있고요. 플레어 커뮤니티 NFT 송보드에서 출시한다라는 내용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 비트코인 터키에 희망한다라고 했는데 최근 터키의 물가가 미쳤습니다. 터키 20%, 브라질 10% 물가 급등, 중국성 생필품 사재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골치가 아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4시간 동안 이더에 12,909개 소각이 됐다. 유통량의 0.011% 정도 소각이 됐다라는 것과 디파인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전략적 투자 유치, 폴리곤 기반의 NFT 생태계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바이낸스 US IPO 앞두고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다 라고 있습니다. 어차피 바이낸스 CEO가 최종 목표치는 상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상장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뒤에 미국의 유명 VC가 주식 암호화폐 모두 고점이다. 핀테크 업체 지분 매각에 가져가고 있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으로 포브스 22년도 블록체인 트렌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5가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탑5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린 블록체인 이니셔티브, 에너지 소비량이 낮은 블록체인 기술 모델로 전환을 할 것이며 온라인 아트 이상 확장되는 NFT, 온라인 아트로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주도하는 메타버스 비즈니스로 NFT 유즈 케이스를 확장을 하겠다라는 것과 더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다라는 것, 그리고 블록체인과 사무 인터넷의 통합, 코로나 백신 유통을 추적하겠다라는 측면이 앞으로도 쓸만한 부분이 꽤 많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고요. 싱가포르 2위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진출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었고, 바이비트가 메타버스 NFT 호조로 40배 성장을 또 했다라는 것과 크립토 퀀트 대표가 비트코인 선물 숏 포지션을 증가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업비트 보바가 에어드랍 지급을 완료했다라는 측면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플랜 B 부분에 따른 추가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그거 정리된 거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플랜 B 인터뷰 요약, 크리스마스 전까지 비트코인 135K를 찍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마 21년 마감 150K 정도를 보여줄 것이고 22년도 2분기까지 상승 랠리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진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288K 정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2분기 찍고 본격 하락장이 보여진다 라고 했고, 대략 한 50에서 80% 정도 하락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본격적으로 불장은 24년에서 25년도를 보고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참고로 미중 간에 따른 협상 부분이 또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코로나가 진짜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올라갈 것이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슬금슬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혹시나 또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번 내용에서는 좀 빼도록 하겠고요. 좀 더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 내용 따로 빼가지고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플랜 B는 말을 바꾼 적이 없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98K, 135K 예측이 틀린다고 해서 S2 모델과 온체인 모델이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만약 플로어 모델이 기반한 위에 11월, 12월 종가 예측이 틀릴 경우 S2 모델에 의거해서 이번 반감기 평균값은 100K가 되어야 되며, 평균 100K가 된다는 것은 더 위로 간다라는 뜻이며, 그리고 인터뷰 내용처럼 불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라는 내용이다라고 되어져 있죠. 만약에 이것도 뭐 그냥 기술적으로 패턴을 좀 봤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6월까지에 따른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또 여기를 보기엔 2분기에 또 맞춰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을 보게 되면 테이퍼링을 시작했었을 때 조금 진통이 오고, 그 뒤에 증시도 좀 더 좋게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그 6개월 동안의 패턴이 동일시하게 간다고 하면 플랜 B에 따른 입장도 뭐 틀린 얘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신과 주관적으로 이걸 나는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견인 거지, 이거에 따라서 또 댓글 막 보면 막 더럽고 막 추잡하게 막 글을 써놨더라고요. 보게 되면 그냥 본인의 의견인 거예요. 이 친구 이렇게 좀 보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 친구가 왜 이런 관점으로 봤을까?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봤던 이런 근거체가 있으니 이렇게 좀 참고를 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한번 볼까? 라는 걸 명확하게 잡아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플랜 B 친구도 명확하잖아요. 예, 명확합니다. 온체인 기반 S2 F 모델 기반으로 기준을 그대로 보고 본인 소신대로 투자하는 거예요. 머리 깨진다고 쳐도.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안 남을 거니까. 그 뒤로 마운트콕스 채권자 내년 1, 2분기 비트코인 돌려받을 전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 올해까지가 끝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거라고 하면 이제 아마 받고 나서는 100% 현금화를 할 겁니다. 왜냐면 기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더 존버하기에는 좀 어렵고 고통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분명히 이때도 우발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마음고생이 아마 엄청나게 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물량이 나오게 되면 소화 물량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이키 메타버스로 로블록스와 손잡고 나이키 랜드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부분이 잘 가면 코인도 밝다.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1년 내 최소 200억 달러까지 유입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평균 현물의 이 정도까지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 이제 나머지 나라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생각보다 시장 판도가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경우 최소입니다. 최소 23조 원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스타트이니까 더 커지겠죠. 그런 형태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현물은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현물이 될 것이냐 그런 검토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이슈 공유 드립니다. 네, 닉네임 딱성님께서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 내용 좋아서 또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 모회사 DCG 그룹이 구글의 캐피탈 G 소프트뱅크 금융 분야에서 주요 기업들로부터 7억 달러를 모금했다라는 내용과 이더리움 클래식 첫 NFT 컬렉션의 10,000개가 모두 판매 종료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생태계 기반의 디파이를 활용한 덱스가 오픈할 예정이고, 그리고 플랫폼의 첫 ICO 코인 클래식 스왑도 있다. 그리고 리플사는 여러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6가지 가상자산 유동성 서비스를 해줄 거라고 하는데요. 그게 비트, 이더, 이클, 라코, 비케, XRP 부분이라고 있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참고하셨으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의 소신껏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돼서 남 탓을 해봐야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뭐 없습니다. 그 불행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소신껏을 하게 되면 그래도 내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 되돌아본 시점으로 인해서 다시 재기를 하려고 하는데 남한테 계속 이렇게 탓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보면 정작 나를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재기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네. 엄청 인터넷 상태가 별로 좋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한 구독자님이 야 요새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 저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거를 쪼개서 영상을 올리고 싶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안 돼요.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입니다. 인터넷 아까 보셨잖아요. 업로드 하는데도 엄청 시간 오래 걸리고요. 편집하는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 이거 노트북이거든요.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예.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해외에서 나왔는데 해외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항상 사과드리고 마음에 항상 한 구석에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것을 좀 복귀할 때까지는 좀 이해를 정말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의 11월 달까지는 제가 이제 그렇게 보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건 11월 달에 처음 선물 ETF 부분의 영향과 그리고 최근에 뭐 선물 부분도 생겼던 첫 선물 개장했던 것도 11월에 첫 선물 만기 때 받는 게 훨씬 더 매도세가 더 강해질 패턴이 좀 더 짙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그걸 받쳐줄 만한 수급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의 갭 차이가 더 길어지면요, 현물이 받쳐줘야 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선물의 유동폭이 워낙 커져버리기 때문에 롱베팅이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선물에서 끄집어 올릴 수 있을 만한 한계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쉽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의견은 뭐 12월 달에 정말 잘 버텨주고 이 라인 뭐 진짜 중기적 라인으로 6만 선을 정말로 12월 달 때까지 어거지로 정말 어거지로 버티고 만약에 내년 때까지 만약에 갔다 그러면 한 번의 기회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12월 달까지도 어거지로 6만 달러 선 때까지를 못 버텨준다 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제 의견대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구독자님이 너는 어느 시점에 다시 또 줍줍할 거냐. 근데 한동안은 이미 이 시점에서 뭐 단타 칠 그런 형태로 저는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제 방송은 이제 추세 형태로 진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런 가격대 뭐 4만이나 3만이나 이런 형태에서 짧게 해서 뭐 샀다 팔았다 그런 형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쭉 하락한 추세가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또 신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거짓말 안 치잖아요. 커뮤니티 부분에 있었을 때도 수정하면 수정됐다라고 그것 가지고도 과거에도 그런 걸로 많이 욕을 먹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제가 뭐 거짓말 한 거나 내용을 뭐 변경을 했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그렇게 의혹을 듣고 싶지 않아서 요새는 그냥 뭐 철자가 틀리든 뭘 하든 그냥 수정 안 되고 그냥 원본 그대로 나가죠. 그래서 그 근거치는 다 그 커뮤니티 내용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하락의 시즌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일단은 좀 관망을 하고 그 다음에 요새 트렌드 알트코인의 트렌드 기반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태계 플랫폼 어느 쪽 기반에서 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NFT, 디파이 근데 디파이는 좀 식었고 NFT가 대세인데 NFT에서 게임 쪽이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메타버스 부분도 요새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있는 회사들이 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년도에 따른 그런 장기 계획도 있거든요. 그쪽에 뭐 약간의 컨셉적 기반에서 필요한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쪽도 같이 염두해가지고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짜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전망이 나왔을 때 과연 코인과 연결적 구도는 어떻게 될 것이고 해당에 있는 기존의 플랫폼 부분에서 어떤 게 사이드 체인으로 괜찮은 플랫폼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계속 체킹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전체적으로 내년 시황 자체도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때 저의 의견 매우 주관적입니다. 저랑 똑같이 패턴 해서 나중에 후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저는 제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방송은 그냥 제가 그만큼 노력한 부분을 위해서 남들과 그냥 같이 정보 공유를 하고 싶어 하는 게 꽤 있거든요. 물론 우리 정말 우리 편 없었잖아요. 2017년도 때 우리 편 없었고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때까지는 우리 편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편끼리 싸우는 것도 좀 웃기기도 하겠지만 정말 우리 막 손가락질 당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보치고 막 당하고.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만큼 시대를 좀 더 앞서가는 트렌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적절하게 그런 시간적인 소요를 좀 덜하고 정확한 포인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보를 다루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인해서 이런 채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채널의 스타일은 조금씩은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의 마음의 의도, 이 채널의 의도 분명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보셨던 구독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